안녕하세요. 건강과 웰에이징 크리에이터 오렌지장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외모를 위해서 늘 관리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최근 다이어터들의 최종 선택으로 알려진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있어 전문가이신 한방내과 전문의 홍수아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동 리아니원 대표원장 홍수아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한방 다이어트를 많이 추천하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원장님? 아무래도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약의 식욕억제 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같이 진행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또 부작용도 덜하다는 점, 개인별 맞춤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고요. 혼자 하는 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약 처방만 받는 것보다는 밀착관리, 자주 병원에 내원하면서 일반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지도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방 다이어트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식욕 억제를 위한 한약을 복용하는 방법, 이게 거의 메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조요법으로는 특별히 안 빠지는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몸매를 다듬기 위한 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개인 맞춤에 가까운 거는 탕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환제나 알약 형태로 나오는 것들은 대량 생산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탕약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다리면 되기 때문에 매번 다르게 세기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가 않고 뭔가 내가 교정해야 되는 다른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다. 또 다이어트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예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좀 탕약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식욕 억제만 좀 되면 좋겠어요. 간편하게 복용하기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환이나 이런 간편한 약재들을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한약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약재를 이제 물에 달여서 끓여서 먹는 액체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휴대성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자연물이기 때문에 먹는 양은 환 같은 경우는 좀 많고 여러 환 몇십 개씩 먹는 것도 불편하다라고 하면 저런 걸 더 농축해서 가루로 한 봉씩 나오거나 아니면 알약같이 생긴 캡슐 형태로 나오거나 이런 것들도 제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약은 한 2주 정도 간격을 가지고 내원하셔서 그때그때 약 처방을 다르게 해서 다음 처방을 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소 2주 간격으로는 내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다 보면 당연히 중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와서 점검을 하면 그때 다시 리프레시 되는 면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지, 관리 성공하기에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한방 다이어트의 최대 장점인 개인 맞춤,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으면서 살이 쪄요.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류를 좋아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몸이 찬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셔서 운동은 거의 없으시고 주로 앉아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식욕 억제, 그 다음에 포만감 유지를 위한 약재들이 들어가 있고, 그 외의 약재는 다 개인 체질에 맞게 구성이 되거든요. 부종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분 배출, 그리고 몸속에서 수분을 돌려주기 위한 이뇨제로 많이 사용되는 백복령이나 저령 같은 약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게지, 육개 이렇게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갱년기에 갑자기 체형이 많이 변하고 몸도 많이 약해지고 건강에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건강 겸 미용을 목적으로 다이어트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식욕 억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힘들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환기나 당기 같은 보호약 역할을 해주는 약재들을 좀 추가해서 몸에 물이 되지 않게, 기운 떨어지지 않게 하는 편이고, 도움이 되는 약재들을 많이 사용해서 처방 구성을 하는 편입니다.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는 사실 습관이 따라와야만 되는 것 같아요.
빼면 또 찔 텐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다이어트가 끝났다고 마음을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집중 다이어트 기간은 끝났고 유지 다이어트 기간이 남았다. 그리고 이 기간을 아주 길게 잡아야 돼요. 최소 1년에서 2년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내 목표 몸무게를 정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체중을 재고 그 목표 몸무게에서 단 1kg라도 벗어나면 바로 다이어트에 다시 돌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1, 2kg만 빼면 되기 때문에 집중 다이어트 할 때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3일에서 일주일만 해주면 당연히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올 수 있는 어떤 요요 현상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더 장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요요 현상은 단기간에 체중을 많이 뺐다면 없을 수는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체중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유지해온 습관이 나를 그 몸무게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원래 그 몸무게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감량할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없게 하려는 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체중을 오래 가져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환자분들한테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집중 감량 기간 안에서도 내가 약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약에 의존하면 나중에 끊는 거를 되게 불안해 하시거나 아니면 끊고 나면 요요가 바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젠가 끊어야 된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약에 힘이 아직 있을 때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한방 다이어트에 대한 친절한 설명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끝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는 진짜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화두인 것 같거든요. 거의 평생의 숙제인 것 같고 혼자 여러 가지 인터넷에 여러 가지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런저런 걸 시도해보지만 다이어트의 정도는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거지만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편법을 쓰자면 이제 식이요법제제를 통해서 단기간에 좀 많이 감량을 해놓고 그 뒤에 유지를 하는 방법이 사실 성공률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좀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으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근처 한의원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